아니면 이 깨달음을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깨닫고 났을 때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각성을 하고 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작하는 주제는 이걸 먼저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음, 흔히들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또는 각성을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의 세계를 접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때 새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삶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사실은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뭔가 좀 의식 성장이 일어나고 나면 삶을 살아가는 자세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법 비슷하게 또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틀을 좀 깨자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뭔가 의식 성장이 일어나면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남들에게 선한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게 의식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우리가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깨달음의 궁극에 왔을 때 깨달은 자들은 의식 성장이 온전히 일어나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제 주관으로 물론 이것은 일리가 있고 삼사가 없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자로 급으로 불리는 경전을 집필할 정도의 그런 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할 만큼의 아주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성현들의 말씀들이 다 한결같아요. 그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의식 성장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내가 제 표현대로 하면 유저가 온전히 로그인해서 유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들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화도 안 내고 슬픈 일 있어도 슬픔도 다 잘 해결하고 슬픔에 끄달리지도 않고 아픔도 그렇게 많이 안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과 오욕칠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좀 강도가 얕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덜 휘둘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궁극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필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하등에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그 안에서 무르익은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깨닫고 나면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허상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우리가 매여요. 그래서 나는 화도 내서는 안 되고 내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슬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온갖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될까?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우리는 그 허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깨달음은 나를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것을 그걸 딱 중심을 잡는 게 온전한 깨달음이에요. 나로 온전히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해도 나는 된다. 그게 온전한 깨달음이에요. 뭘 해도 나는 온전함에 있다.
그걸 아는 상태. 그래서 내가 때로는 뻘짓도 하고, 때로는 내가 흑역사를 내가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주 비참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가 온전히 나다. 그게 진짜 그게 100% 나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의식성장이 온전히 일어나고 깨달음의 궁극이라고 하는 자세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제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예를 자꾸 이제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예 중에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아카데미를 지리산에서 3박 4일 코스로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간. 그래서 1기, 2기 해서 계속 아카데미를 했는데 한 기수에 이제 오셨던 분 중에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그런 공무원이신데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랑 이제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지리산 수업의 목표가 뭐였냐면 유저를 만나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 해서 유저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또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같이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을 먹으러 지리산에서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서 맛집을 이제 간다고 이제 다들 아침에 명상하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수업 받는 분 중에 한 분은 온전히 채식주의자라 그 다슬기탕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갔는데 다슬기를 못 먹는 거죠. 그리고 반찬도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저런 그 반찬이 나왔는데 채식 중에서 딱 자기가 입맛에 맞는 그 반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못 드셔서 그분이 이제 그 반찬만 좀 더 달라고 음식점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생기기를 음식점 사장이 못 준다 이러더니 그 반찬을 이거 반찬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슬기 수제비를 시켜야 그 반찬은 나오는 반찬인데 다슬기 수제비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반찬은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왜 다슬기 수제비도 안 시키고 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막 그 우리 그 수업 받으러 오신 멤버 한 분은 막 그냥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 구걸하듯이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죠. 더 달라고 다슬기 탕값 더 드리면 되니까 달라고 반찬을. 안 된대요. 수제비를 더 시켜야 된대. 꽉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버럭 화를 내면서 딱 그 수제비를 뜨기 직전에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먹지 말라고 다들 다 멈추라 그러고는 다 일어나서 가자고 그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막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니까 다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신데다가 이제 좀 이제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을 더 가서 뱀사골이라고 거기에 이제 또 맛집이 하나 있어. 그 집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침 메뉴를 거기까지 가서 이제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식당에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이해가 안 가냐 그랬더니 깨달으셨다는 분이 자기 성질도 하나 자제할 줄도 모르고 그 음식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어떻게 깨달았다 해놓고 저렇게 자기 성질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배울 게 있는가 그런 갈등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식당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그 꼴값, 자기의 성질, 자기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는 게 제 근본 메시지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스승이랍시고 또 수업을 받으러 온 사람이
내 수강생이니까 내 손님이다. 내 고객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 눈치 보면서 그 상황에서 내 표현을 내가 못하는 것과 내가 그렇든 저렇든 내 성질을 내 그때 내 그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표현하는 것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못 참는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나는 누구의 기준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면 옳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그르고 이런 잣대가 아니라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옳았다. 내 기분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결국은 수업을 받고 난 뒤에도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슴에 남아서 저를 이제 계속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께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흔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스승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허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다.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다. 라고 착각할 만큼 그 사람의 그 이미지를 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럴 거라고 하는 상을 자꾸 가면을 씌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든 내 모습은 항상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반응을 해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때그때 다르다 할지라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고라는 그런 제목처럼 내가 지금은 이게 옳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때는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그 자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항상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이래야 되는 그 원리는 대원칙은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 대원칙이 나는 항상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잡힌 사람만이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이 깨지죠. 허상이 깨져요. 이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는 상이 있죠. 흔히 이제 제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되게 사랑하시고 또 제 메시지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되게 나름대로 존중하고 뭐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또 극찬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길라연님 같은 경우는 국보급이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감사하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은 허상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상이에요. 그 상에 제가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제가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빛이 이럴 때는 이런 빛도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빛도 나오는 그런 다양한 빛 속에서 내가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는 그것을 당당하게 계속 드러낼 때 그 나의 색깔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것이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은 이랬어가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실 상관없이 그게 너야 라고 봐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데 우린 그 용기가 없단 말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페르소나 같은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채 해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인 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내가 그 모습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왔을 때는 결국은 허상이 깨지기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고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식이 깨어나고 진짜 유저라고 하는 주인으로 사는 자세는 어찌 해야 되냐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 어떤 평가를 받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나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뭘 해도 나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비유가 뭐냐면 사자로 사는 비유인데 제가 막 머리가 사자갈기 같아가지고 사자로 자주 비유를 하는데 사자가 눈곱이 껴있고 그냥 머리 갈기가 떡진 채로 그냥 맨날 자빠져서 잠만 자고 있는 게으름을 피워도 그게 사자다 하면 그냥 그 사자의 어떤 행동도 항상 사자예요. 사자로서는 항상 정답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지렁이로 살아가는 게 왜 너는 흙을 파먹고 맨날 땅속에서 그렇게 기어만 다니니? 라고 지렁이에게 지렁이의 삶이 네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렁이는 온전히 지렁이로 사는 게 정답이듯이 왜 우리는 내가 온전히 왜 나로 못 사는가? 그걸 깨닫는 자만이 눈을 뜬 자예요. 그게 신으로 사는 거고 그게 주인으로 사는 거고 그게 진짜 내 삶에 온전히 유저로서 내 삶을 창조하는 그게 의식이 깨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라고 했다가 남에게 뭐 온갖 해코지를 다 해도 되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그냥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는 그 자유조차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걸 선포하지 못한다면 노예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식 깊숙한 곳에 노예 의식이 찌들어져 있어서 내가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그런 우리한테는 강력한 최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어나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게 너는 왜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가 못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로 사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의 실수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자주 듣던 그런 그 어거지 소리인데요. 고참의 모든 행동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고참이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고 석가 부처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복명복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해도 고참이 한 거는 다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 자신을 그 정도로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뭘 해도 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나다. 그게 진짜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어서 깨달은 자는 이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법도 다 없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야 깨달은 자가 아니냐, 호흡이 깊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뭐 별의별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걸 못 가졌기 때문에 넌 깨달은 자가 아니야. 너는 뭐 수행을 해야지. 너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다 필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사느냐죠. 내가 나로 확실히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나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중심이 잡힐 때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에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딱 내 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허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예요. 제가 이렇게 웃어야 된다, 목소리는 이래야 된다, 너는 유튜브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는 난데, 내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히 내가 신인데, 내 인생에 내가 신인데,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내 식대로 산다. 그리고 이 내 식대로 사는 게 정답이고 이게 항상 진리다. 나는 뭘 해도 진리 안에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기 시작하시면 삶의 빛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해요. 중심이 잡히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오시면 세진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소나무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아주 4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그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게 해드려요. 그때 제가 소리 지르게 해드려요.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난 내 맘대로 살 거다. 그리고 꺼지라 이것들아. 그리고 막 소리 지르게 해드리거든요. 속이 후련하게 선포하면서 딱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무리 시에게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나답게 충만하게, 맞습니다.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답이 없죠. 예, 내 자체가 정답이니까 어디에서 딴 데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은 이미 나에게 다 있다. 내 자체가 온전하며 내가 자연으로 놓고 보면 자연이 온전하듯이 내 자신도 온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애써 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대로 내가 그때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온전함으로 이미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든 때로는 이 생각, 때로는 저 생각으로 내가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내가 좌절하면서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그 모든 것도 그 자체가 온전하며 그 자체가 나는 이미 완벽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 온전하게 정답 안에 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기 시작할 때 거기서 생명의 씨가 딱 중심을 잡게 돼요. YSA 3321님 마음 공부하다 보면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항 안 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셨어요. 네. 우리 YSA 3321님의 저항 안 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저항 안 하고 살기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정답이다. 저항 안 하고 사는 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건 역시 잘못된 게 아니다. 온전함 속에 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때 힘이 나요. 그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온전히 한번 그때 받아보세요. 저항하지 말고 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그냥 이게 옳다. 이 마음 자체도 옳은 마음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요. 상도님,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 같은 유저의 삶은 어떤 걸까요?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 같은 유저의 삶도 사슴이 사자에게 쫓기지 않는 그런 때도 있고 사자에게 쫓길 때도 있고 사자도 역시 사자에게 쫓길 때도 있고 더 강한 뭔가에 쫓길 때도 있어요. 사자가 백수의 제왕 같지만 하이에나에 쫓길 때도 있어요. 누구든 간에 쫓긴다라고 하는 그 다급함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때로는 급물살 닿고 급류로 떨어지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급박함 속에 쫓기는 삶을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그 누구라도 다 쫓기는 삶을 한 번씩은 경험한다. 왜 나는 맨날 사자에게만 쫓길까가 아니라 나는 왜 하필이면 사슴으로 태어나서 맨날 사자 같은 저런 포악한 육식동물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일까가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슴만이 누리는 온전한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 행복도 있고 쫓길 때도 있지만 내가 사슴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쫓고 있는 그 누구도 사자가 됐건 표범이 됐건 그 누구조차도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을 또 그들도 산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쫓길 때도 있고 쫓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변화하는 롤러코스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모든 만물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슴만 연약해서 당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내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가 이런 짜릿한 긴장감과 스릴을 맛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독한 공포의 그 어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를 지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꿈을 향하여님 어서 오세요.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높아진 에고의 외침, 에고의 도덕률의 외침과 진정한 내 본성 그대로의 나를 찾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소명이란 게 있는지, 그걸 해야 하는지, 에고인지라도 해봐야 되는지, 모험을 해봐야 한다는데 또 알아질 때까지 해봐야 하나요? 길만 정하면 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음지 상태가 안 좋아요? 음지 상태가 좀 안 좋은가요? 아직 난다고. 충전기를 꽂아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또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런 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촬영을 해서 편집도 잘 해서 그렇게 매끈하게 잘 돼 있는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는 그런 콘텐츠대로 보는 맛이 있고 이렇게 날 것 같이 이렇게 지직거리는 소리도 나고 엉성하게 하는 이런 콘텐츠는 이런 콘텐츠대로 보는 맛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이런 대로 또 이대로도 옳다. 그렇게 또 봐주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냥 갑시다. 연달손님. 허영만님 지직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향하여님의 질문, 우리 YSA331님께서 지지직 소리가 아니고 제 귀에는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예스님께서 얼굴 크게 나오는 게 10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리산님께서 지리산 바람, 빅토리아님께서 지리산 바람 소리로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하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향하여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높아진 에고의 외침, 에고의 도덕률의 외침과 진정한 내 본성 그대로의 나를 찾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먼저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결하자면 에고의 높아진 도덕성이라고 하는 도덕률의 외침은 에고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심어놓은 세뇌된 그 율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고가 주인들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고가 다른 주인들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주인들의 명령이 자꾸 입력된 걸 얘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옳은 말이고 초등학교 선생님 해준 말도 지켜야겠고 중학교 선생님 해준 말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대학 교수님 했던 말도 들어야겠고 교회 목사님 했던 말도 들어야겠고 오만 스승들 오만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해 놓은 내 삶의 규범들이 다 정해져 있고 세상의 규범이라고 윤리라고 정해져 있는 모든 그런 통념적으로 통속적으로 우리가 늘 인지해왔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규정들을 일단은 한번 내려놓고 부인해 보세요. 그럴 필요 없이 내 소리에 따라야 된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소리를 따라. 내 소리에 집중해.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라는 명령을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위대한 성현들이나 오만 경전이나 수많은 율법들이나 또는 어떤 좋은 가르침들, 좋은 어떤 마음 개발이나 이런 자기 개발이나 이런 수많은 서적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다 얘기해 준 조언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내 소리에 집중해 라고 해보세요. 스톱, 멈춰 하고 딱 명령 내리고 내 소리에 집중해 하고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렇게 다시 한번 리셋해 보세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에고가 온갖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가지고 우리 이 에고를 핸드폰으로 따지거나 컴퓨터를 따지면요. 수만 가지 오만 어플들이 다 바이러스 다 심겨져 있는 주인들이 다 원격 조종하는
별의별 놈들이 나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고 하는 명령 키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예요. 컴퓨터 윈도우가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오만 해킹 프로그램대로 내가 좀비 PC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윈도우를 지워버려야 돼요. 리셋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리고 다 필요 없고 싹 리셋해서 원 상태로 돌려놔야 되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내 말 들어 이래야 돼요. 그게 성경의 10계명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말만 들어 이거예요. 유저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에고에게. 유저 네가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 웃기지만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말 들어.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 그걸 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세상 어떤 놈도 세상에 뭐가 정답인지 알고 있는 놈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온 인류 통틀어 역사 통틀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인생에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에고는 노예 근성이 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얘는 에고 자체가 노예잖아요. 노예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에고가 노예가 우리 주인이 옛날 주인이 이래라고 했는데요.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던데요. 저 사람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왔는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왔는데 누구 말을 들으라고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딱 잡으셔야 돼요. 에고를. 중심을 딱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야 라고 딱 정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에고에게 리셋 시켜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 그 누가 얘기해 준 말도 정답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라고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자신의 소리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에고를 리셋 시키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내가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또 이 에고를 활용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때 딱 중심이 잡히는 이 도구, 이 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지? 그게 다시 보이는. 그럼 에고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별의별 말을 다 우리한테 막 얘기하죠. 그거 필요 없고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하고 다시 잡게 해보세요. 그게 주인으로 사는 진짜 목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있는지 그걸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게 그 소명이 유저가 하는 명령을 듣는 게 소명이에요. 유저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 이 몸을 입고 온 거야 라고 딱 유저의 눈이 떠지면요.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중심이 딱 잡히고 깊어지죠. 연급술사님께서 그럼 하쌤님 그 식당 관계자분과는 다시 볼 일이 없는 분이라 그런 상황 이후가 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버럭 이후에 어찌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버럭도 못 해보고 살고 오금이 저린 채로 주눅이 든 채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때로는 버럭을 하는 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 어떤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엄한 직장 상사가 있어서 아무리 주눅이 들어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못 참고 버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버럭이 원래 해야 될 버럭이었죠. 그죠? 원래 해야 될 버럭인 거예요. 내가 그 버럭을 안 하는 순간 내 속에 진동이 엉키면서 온갖 장기가 고장나면서 나는 심각한 온갖 병에 다 걸리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고장나서 난 죽으면 끝인데 그걸 못 참을 때 나도 모르게 버럭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버럭이 여기서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서 버럭하죠. 만만한 데 가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버럭을 할 줄 알 때 내가 한 번은 버럭을 해서 그 버럭이 그 사람에게 또 내가 다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만나게 되면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상대가 쟤는 내가 일방적으로 늘 갈굴 수 있는 애라 생각했는데 쟤도 버럭할 줄 아네?
그 말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내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내 의사라고 하는 나를 그가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해요. 마음껏 갈고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버럭할 때는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내가 뭐가 왔을 때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 거잖아요. 뭐 택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이코패스처럼 아무나 죽여대는 버럭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나도 버럭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오는 버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표현하는 게 옳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내 의지를, 내 기분을, 내 상태를 계속 표현하기 시작할 때 상대도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비로소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한 번 보고 말 사이고 한두 번 보고 말 사이고 대충 하다가 끝낼 사이 같으면 버럭하고 안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옥텟 규칙상 우리의 모든 결합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100%다 그런 관계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모든 걸 다 구걸하듯이 얻어먹어야만 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상호 필요에 의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맞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돼서 관계라는 게 맺어지는 거지. 그게 직장이 됐건 사회생활이 됐건 가족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가 필요한 게 상대에게 있고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이것은 이해관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버럭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와는 다른 버럭이었고 근본은 내가 연결돼 있어서 이 사람하고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관계면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봐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말 사이 같으면 그렇게 버럭하고 다시 안 봐도 되는데 그 사람도 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서만은 관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동을, 내 기분을, 내 상황을 계속 내가 버럭할 때 내 가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버릴 수 없는 관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성질을 드러내도 상대가 그때부터 내 성질을 알게 되면서 안 찔리려고 내 성질을 피해가면서 적절한 점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사이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벌어진 데가 이렇게 서로가 얘는 건드리면 이럴 때는 지랄하는구나 하는 걸 알 때는 상대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상대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 때 나에게 결례를 범하지도 않도록 자신도 나를 존중하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 가시 때문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조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다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왜 가시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요. 나는 가시가 있는 사람이야. 내 성질이 있는 거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내 꼬라지를 알아줘요. 내 모양을 알아준다고. 내가 생긴 모양이 이렇구나를 알아줘야 내가 그때부터 내 모양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상대도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만 확실하게 알아줘요. 이해되시죠? 해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난 관계고 내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상대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게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왜? 계속 볼 수밖에 없다. 미워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다 들어맞게 돼 있어요. 비로소 알아차려주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럴 때는 이런 기분이었군. 저 사람 저럴 때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게 진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굴종이죠, 굴종.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욕당하라고 불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도님, 유저와 유저들의 관계 그리고 유저들의 관리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유저들의 관리자까지는 너무 훅 가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모두가 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가 유저가 자기 세상을 창조해서 마음껏 꽃을 피우고 성장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접점이 생기면서 부대끼는 점이 생겨요. 그럴 때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포기하지 않는데 서로 자기 기세를 드러냈는데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조화롭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화로운 점을 찾아요. 다른 말로 어우러지는 접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저와 유저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종시키고가 아니라 기세를 드러내되 서로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지만 서로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접점을 찾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자연의 조화로움을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에고 자체가 노예라는 말이 너무 쉽게 와닿는 표현이시라고. 맞습니다. 에고는 근본이 노예다.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도구에 인공지능이 장착돼서 얘는 주인을 지가 알아서 찾아다니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는 늘 신을 찾아요. 늘 주인을 찾아 헤매죠. 에고의 본성이죠. 그래서 태고째부터 이 에고는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찾아다니면서 오만 데다가 절하고 다니고 오만 데다 다 끌려다니는 게 에고죠. 근데 우리를 에고가 주인이 이제 돌아왔을 때는 리셋하고 자기 이 기계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핸드폰이 우리는 이 핸드폰을 유저가 들어왔을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 등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얘는 오만 놈들이 다 쓰도록 내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이 핸드폰을 오만 놈들이 다 쓰게 내가 그냥 내준 꼴이다. 그럼 이게 그냥 지저분한 바이러스 다 먹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 있죠. 에고를 보호하려면 나만 섬겨라가 10계명, 1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만 섬겨하고 딱 정확하게 중심을 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리비아님, 맞아요. 솔직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관계는요, 친구는 크게 대판 3번 싸워봐야 진짜 친구가 된다. 이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헤어질 수 없이 늘 붙어 있다 보면 대판 싸울 수밖에 없고 그 대판 싸우는 자기 에너지를 다 낼 줄 알아야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송창식의 노래 우리는 노래 가사처럼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런 거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면 내 속속들이를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오욕칠정대로 살자가 삶의 모토가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온전한 삶을 누리고 느끼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오욕칠정을 느끼려고 온 거잖아요. 몸을 입고 온 이유는 입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인데 유저라고 하는 의식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굳이 에너지로 있으면 입자 세상을 경험할 이유가 없지만 입자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계에 우리가 온 이유는 오감을 느끼려고 온 거잖아요. 오감이라는 다른 말로 오욕칠정인데 이 본능에 입각한 나의 모든 욕망과 본능의 어떤 욕구와 이 나의 이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생생히 느끼는 물질계의 감각과 이걸 생생하게 맛보려고 몸을 입었는데 이 몸의 도구를 가지고 그걸 안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몸의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걸 온전히 내가 이게 잘못됐다, 추악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내가 느끼는 삶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워 보여요.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추하고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그 우리 관념 속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떠들면서 우리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걸 구분 지었잖아요. 하나의 근본적인 그 시작이 내가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부터 네가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 됐냐 이거죠.
그 구분 자체가, 그 분별심 자체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별심이 이게 나쁘다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을 보면 알아요. 우리도 자연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빛깔이라고 하는 내 성질을,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내 매력에, 내 본연의 내 색이 나오게 해줘야 나의 색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그걸 내가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내 걸 표현 안 하려고 그러면 그 내 제대로 된 내 빛깔이 안 나오죠. 그 맛을 온전히 다 느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자 보고 야 너는 왜 자꾸 짐승을 잡아먹냐, 넌 풀 뜯어먹어 하면 풀 뜯어먹는 게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사자한테 주입하고 강요할 게 아니잖아요. 사자는 오로지 그냥 날 것대로 그냥 사냥해서 먹는 그 맛에 사자인 것이고, 사슴이나 다람쥐나 얘들은 자기의 식품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의 식량이라고 얘기할 만한 음식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각자의 맛이,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오욕칠정이 똑같은 오욕칠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오욕칠정으로 자기만의 음식과 자기만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색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만물이 세상 만명,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빛깔이 드러나서 온갖 다양성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지는 게 아름다운 세상이지, 획일화되고 전부가 다 그렇게 전체주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몰아가는 것은 옛날 시대 사고방식이다. 군주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또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아주 그 군부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조상의 빛나는 오늘날 되살려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 행복하게 내 삶을 누리려고 태어난 고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되고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그 틀 안에 묶으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이제는 거부해도 되는 시대적 어떤 의식이 깨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저마다의 오욕칠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저마다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우러지도록 해야 다양한 면면들이 나와야 세상이 볼 게 많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획일화되고 좋은